안녕하세요. 미카엘 택시 미카엘입니다.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우리 택시 기사들이 막장 인생이다, 마지막에 가서 선택하는 직업이다, 이런 식으로 좀 비하하면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사실상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대통령의 후보자로서 할 이야기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사실상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나빴지만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분이 참 씁쓸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우리 택시가 이렇게 막장 인생이 됐고 안타까운 직업이 되었을까요? 예전에는요, 우리 친구들 아버지라든가 예전에 이 택시 하신 분들은 직업이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거의 중산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이런 어떤 가정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나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택시를 하면서, 특히 법인 택시를 하면서도요, 자녀들을 다 전부 다 대학까지 보내고 훌륭하게 잘 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70대 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사님들 보시면요, 예전에 다들 자식들 다 대학까지 다 공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시집 장가 다 보내고요. 그 다음에 개인 택시 또 하시다가 또 팔고, 또 노년에 또 이제 이 법인 택시 하시면서 노년을 그냥 보내시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굳이 이걸로 크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지금의 이 택시를 하면서는 이 우리 새끼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이럴 형편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럴 형편이 절대 안 돼요. 그런 수입도 안 되고요. 도시에 막장된 택시 기사를 해갖고 실제 택시 기사들의 연령이나 수입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사정은 생각보다 열악합니다. 젊은 택시 기사는 찾기 힘들고 수입은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인 수준입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서울 택시 기사는 2019년 65%에서 2021년 72.4%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40대 이하는 2019년 6.4%에서 2021년에는 4.5%로 줄어들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또 하루 10시간에서 8시간을 월 26일간 운행하면서 217만원을 버는 것, 2019년 기준입니다. 나타났습니다. 버스기사가 하루 9시간 월 22일 근무하면서 396만원을 버는 것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더 많은 수입을 찾아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서비스로 발길을 돌리는 택시기사들도 많습니다. 결국 이런 택시 산업에 사용하는 승차 거부와 난폭 운전, 범죄 위험성, 안전운전 등 승객의 국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산악금을 찍고 나머지를 벌어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서 난폭 운전, 그 다음에 가속, 그 다음에 이 승차난, 그 다음에 택시 대란, 요때 좀 한참 바쁜 시간대 콜 골라받기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또한 물가는 오르는데, 물가는 점점 더 오르고 짜장면 값이면 뭐며 전부 다 올랐습니다. 전부 다 LPG 요금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굳이 택시 요금만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묶어두고 올리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택시 기사들이 힘들어지는데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솔직히 우리 택시비가, 우리나라 택시비, 다른 나라에 해외여행 가시던 분들은, 해외여행을 가셨던 분들이나 해외에서 살다가 오셨던 분들은 우리나라 택시비가 얼마나 싼지를 아실 겁니다. 그런 얘기, 정말로 우리나라 택시비 싸다, 너무너무 싸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싼 게 문제입니다. 서민들의 발이라니 이런 말을 하면서 묶어둔 것이, 버스도 아닌 것이 또 버스인 것처럼 그렇게 또 규제를 하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이 택시에 관련된 이런 공약들을 내놨는데, 이런 택시에 관련된 공약을 내놨는데 사실상 반가운 소식이에요. 반가운 소식인데,
뭐 공공형 웹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뭐 카카오 뭐 수수료 취소 수수료를 기사들에게 나눠준다든가, 이런 거 참 반가운 소식들입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닿지 않습니다. 그걸로 해서 우리 수입이 더 증가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공공형 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공형 웹도 거의 대부분은 다 거의 실패로 돌아가요. 그래도 대표적으로 수원 뭐 이택시, 동백콜 택시, 뭐 진주의 진주 택시, 인천의 뭐 이음 택시, 요렇게 어느 정도는 좀 성공적인 그런 공공형 앱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공공형 앱은 거의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반반 택시에서 리본 택시라고 내놓고 이것을 통합 앱, 공공형 앱으로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실효성은 느끼지 못합니다. 자꾸 공공형 웹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카카오에 관련된, 카카오를 좀 죽이기 위해서, 카카오를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거라고 하지만, 이 카카오에 대한, 초점에서 카카오 때문에 많이 바뀌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카카오가 우리 택시기사들을, 손님이 우리 택시기사를 평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서비스가 좀 더 좋아졌다든가, 손님 입장에서 콜을 부르기가 좀 편해졌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카카오 갑질 때문에 또한 또 카카오에서 가맹 택시를 또 그냥 중개만 했다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이것을 또 자기들이 택시 회사를 인수를 해서 또 가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콜 몰아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점점점 일반 택시들은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부재 해제를 풀어서 좀 더 자율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중공영제를 실시해서 좀 더 젊은 사람들도 좀 끌어들일 수 있게, 버스와 우리 법인 택시 기사의 급여 한 달 수입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늘려나오면 젊은 사람들도 분명히 법인 택시로 돌아올 것이고, 법인 택시에서 떠나신 그런 기사님들도 다시 법인 택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됐던 간에 우리 택시가 아주 발전되고 그런 삶의 질이 좀 올라가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서 우리가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이 중공영제도 선택적 중공영제라고 해서 어떤 회사가, 이 법인 회사가 전부 다 너희들 중공영제 해라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공영제를 실시하겠다 하는 그런 법인 택시 회사만 또 중공영제를 실시를 한다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너무 요즘 손님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손님도 없고 이래서 우리 택시 기사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힘든 직업이 되었고 남들한테 하대받는 그런 직업이 되었는지 그래서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래도 좋은 세상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믿고요. 오늘도 또 나가서 또 핸들 돌려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대박 나시고 사고 없이 또 하루를 마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미카엘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카엘택시TV는 택시와 관련된 뉴스와 이슈에 대해 제가 느끼는 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방송입니다. 언제나 솔직하고 정직하게 택시와 관련된 뉴스와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저 미카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